당신을 잊지 못하는 남자들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말하거나 밀당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죠. 남자들이 푹 빠지고 몇 년이 지나도 생각나고 다른 모든 여자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여자들. 그녀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남자 자신도 몰랐던 그의 마음속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모든 남자의 심리 깊은 곳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4가지 감정의 스위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밀당이나 조종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통해 이 스위치를 켤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연락일까봐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당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일주일을 계획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당신이 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왜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그의 평소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고 그가 원했던 조건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스위치가 한번 켜지고 나면 단순한 끌림, 그 이상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나면 그는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는 논리적으로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속임수나 심리전처럼 들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튕기거나 마음을 숨기면서 그를 안달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자들이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방식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애 조언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이 맞춰주고 더 헌신하고 더 완벽해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남자는 완벽한 여자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여자에게 빠진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락 오는 시간을 세거나 내가 너무 다가갔나 고민하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배우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이죠.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고 겉모습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죠. 끌림이라는 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리듬이고 정확한 감정의 주파수가 맞는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주파수는 제가 존재와 부재의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연락을 잘 받고 칼답을 하고 시간을 내고 늘 웃으며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남자가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존재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남자는 처음부터 당신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걸까? 아니면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걸까? 두 번째, 그녀는 내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나를 원하는 걸까?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선택한 걸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둘 중 하나는 맞추지만 다른 하나는 완전히 놓칩니다. 어떤 여자들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남자가 시간이 나면 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답장도 즉시 하고 자신의 모든 일상을 그의 일정에 맞춥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편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그는 당신이 없을 때 당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신비감도 그리움도 그의 마음이 스스로 당신에게 돌아갈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배경 음악처럼 되어버립니다. 있으면 좋지만 설레지는 않는, 간절히 원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존재죠. 반대 경우의 여자들도 있습니다. 바쁘고 독립적이며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막상 그와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다른 약속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도 그걸 느낍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당신의 여러 할 일 중 하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 2가지 모두 남자의 마음에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요소의 절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도 그 밖의 시간엔 완벽하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휴대폰은 가방 속에 있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죠. 가벼운 잡담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들을 눈치챕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표정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끊임없이 문자로 보고하지도 않고 그가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몇 시간마다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가 없어도 이미 완전한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계획, 당신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그의 뇌에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간헐적 보상을 아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당신은 밀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답장하기 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가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강렬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진실합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당신이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게감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만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간극, 그가 당신에게 완전히 닿을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그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대화를 떠올리고 다음번에 다시 당신의 궤도에 들어갈 시간을 고대하며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남자는 이미 가진 것을 쫓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친구 관계, 당신만의 목표처럼 당신의 시간을 쓸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의 연락만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일들로 시간을 채우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삶에 당연히 자리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쟁취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와 부재의 리듬입니다. 당신은 멀거나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충실하고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이 두 사람의 관계에 맥박을 뛰게 하고 그가 계속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을 만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누구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무언가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시작되면 그가 당신을 온전한 몰입과 완벽한 독립성이라는 이 드문 조합과 연결짓게 되면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항상 생각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가벼운 호감을 끊임없는 생각으로 바꾸는 스위치죠. 두 번째 스위치는 제가 감정적 인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그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여자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투명하게 꿰뚫어 봐주는 여자 곁에 머뭅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애정을 표현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를 챙겨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잃을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깊은 애착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애착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의 겉모습 너머를 보고 그의 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입니다. 그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들,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들 말입니다. 모든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며 연기를 합니다. 불안할 때도 자신감 있는 척하고 피곤할 때도 강한 척하죠.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조차 모든 걸 알고 있는 척 연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가면을 보고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능력을 갖춘 당신은 그 너머를 봅니다. 그를 발가벗겨지거나 평가받는 기분이 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알아챕니다. 누군가 특정 주제를 꺼냈을 때 그의 어깨가 굳어지는 모습,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괜찮은 척할 때 변하는 목소리의 톤,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고 다그치거나 마음을 열라고 강요하는 대신 당신이 본 것을 그저 툭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의 말 그 이상의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짧은 한마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일주일이 참 길었죠. 취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봐 주는 겁니다. 방금 그 말 마음에 걸렸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인정의 순간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닿을 수 없는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번역해야 한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정당화하며 나의 내면을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알아줄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스르르 풀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해받는 기분, 연기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기분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아주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유난히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서 정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무게감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있고 싶어 했죠. 당시 그의 여자친구는 뭐가 문제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고 마음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라고 계속 다그쳤습니다. 질문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명령에 따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 어떤 시험에서 낙제하는 기분이었던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나고 몇 달 후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옆에 앉아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압박도 없고 취조도 없이 그저 조용한 존재감만으로요. 그리고 10분 후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그들이 이전에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모르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요구받을 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안전함은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으며 그걸로 그를 탓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인정입니다. 그의 말없는 언어를 읽어내는 능력, 그가 조용해질 때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혼자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 그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항상 당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패턴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당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를 만나고 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아도 인간다워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를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연기할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가면을 벗어 던져도 공격받지 않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남자가 당신에게서 그걸 발견하고 나면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해한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는 단순한 끌림을 넘어선 수준으로 당신에게 애착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매달리고 집착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를 아껴주겠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피상적인 연결을 깊은 애착으로 바꿔줍니다. 설렘이 식어도 사라지지 않는 애착, 문득문득 당신을 떠올리게 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깨닫게 만드는 그런 애착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위치입니다. 호감을 애착으로 바꾸는 스위치죠. 세 번째 스위치는 구속 안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밀어내는 실수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구속적인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고 독립성을 잃고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감시당하고 추궁받으며 혼자만의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원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연락,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더 많이 관여하고 싶어 하죠.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것이 종종 벽이 조여오는 것처럼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맞바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자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제가 구속 안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낼 때 당신은 예외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가 정착하고 싶은 여자가 되는 거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친구들과 밤을 보내야 할 때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주지도 않고요. 떨어져 있을 때 끊임없는 연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믿는 건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자가 쟁취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공간을 내어줄 때, 그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느끼는 대신 존중하고 지지해줄 때 그는 갇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자유가 그로 하여금 당신을 더 선택하고 싶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꽉 쥐려고 하는 여자는 결국 남자를 밀어내고 맙니다. 공간을 내어주는 여자는 결국 선택받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면 당신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구속 안의 자유라는 건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교우관계, 당신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관계 속에 녹아 없어지는 대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그는 당신을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절박함이 아니라 순수한 원함에서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남자는 그런 숨 막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저 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다른 선택지나 다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주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은 성취감 있게 느껴집니다. 의미 있게 느껴지죠.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구속 안의 자유를 만들어낼 때 관계를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으로 느끼게 할 때 당신은 제약이 아닌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그는 당신을 자유를 빼앗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더 자유롭게 느끼게 해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좁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낫게 만든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는 결코 그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제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정착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느낌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스위치입니다. 구속을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느끼게 만드는 스위치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스위치는 성장의 촉매제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이 시들해질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으로 깊어질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는 정체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30살 때의 모습 그대로 40살이 되는 것, 뒤돌아봤을 때 자신이 성장을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성장을 영감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자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영감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비판을 통해 단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넌지시 압박하며 남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어도 심지어 당신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로 하여금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자신이 당신이 뜯어고치려는 프로젝트 대상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의 성장에 영감을 주는 여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들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눈여겨보고 남자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점을 칭찬합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한마디, 뭔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성숙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다 느꼈어요.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찰입니다. 당신이 그의 장점을 짚어주고 그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비춰줄 때 그는 당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미지에 부응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미처 다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면을 당신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촉매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의 라이프 코치도 아닙니다. 그를 고치거나 나아지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기준을 높입니다. 책을 읽고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에너지에 어울리는 남자, 당신의 수준에 맞는 남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게 경쟁을 하거나 점수를 매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년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가 최고의 자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일에 두 사람 모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런 성장에 영감을 주는 여자,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그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도 의심하는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이죠. 그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어 그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영원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스위치. 단순히 지금 당신의 모습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갈 미래의 모습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스위치, 존재와 부재의 리듬, 감정적 인정, 구속안의 자유, 그리고 성장의 촉매제. 이것들은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전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가볍게 만나는 여자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점은 이 중 어느 것도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진정한 애착을 만드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집중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독립적이 되세요. 그에게 설명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를 맑은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갇혀있다고 느끼게 하는 대신 구속 안에 자유를 주세요.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그의 성장에 영감을 주세요.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모일 때, 진정한 인식을 통해 이 심리적 스위치들을 자연스럽게 켤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답장을 할지 안 할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대화와 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멈추게 되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게 맞는 남자는 설득하거나 사로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남자는 그저 진짜 당신을 마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히 함께하지만 결코 매달리지 않는 여자, 끊임없는 설명 없이도 그를 이해해주는 여자, 구속을 자유처럼 느끼게 만드는 여자, 그가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여자, 그리고 그가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전략이 아닌 진실한 연결을 통해 이 네 가지 스위치가 모두 눌렸을 때 그는 단순히 호감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푹 빠지게 되죠. 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을 잃는다는 건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조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 진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들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며 몇 년 후 두 사람이 돌아보았을 때 서로를 찾은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리듬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방식으로 정확한 감정의 스위치를 누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스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